이재명 민주당 대표 가까스로 구속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기다리고 있죠. 대장동은요, 배임입니다. 이 배임 어려우십니까?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배임 혐의 핵심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구속은 피했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재판이 남아있죠. 자, 대장동 의혹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배임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 배임죄. 사실 배임은요, 뇌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뇌물보다 뭐 별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지난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미 배임죄로 검찰이 재판이 넘길 걸로 예고한 액수가 무려 4,800억 원. 이게 인정이 되면 징역 7년에서 11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미요,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패를 다 깠습니다. 검찰은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는 반박 자료에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재판에서 맞설지 다 공개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두 가지 논리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실 것 같은지. 자, 배임죄도 좀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배임죄 다 쳐내면 이거 하나가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대장동 일당이 그렇게 많이 벌 줄 그때는 몰랐다는 주장이고요. 검찰은 아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요거 하나입니다. 자, 난 배임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장 격까지 다 쳐내면 이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때는 몰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 이재명 대표는 이런 글을 SNS에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주술의 나라냐? 유죄, 무죄를 천공 스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냐라고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의 논리는 이거예요. 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이냐? 자,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지분의 51%나 갖고 있고, 심지어 인허가권,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1,822억 원을 벌고, 지분 1%밖에 갖고 있지 않은 대장동 일당은 무려 6천억이나 벌고, 대장동 일당이 번 이 이익이 성남시로 와야 하는데 이걸 안 오게 했으니까 배임, 손해를 끼쳤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리는요, 내가 무슨 천공 스님이라도 되냐,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1,800억이라도 확실히 받아 놓으려고, 이거는 부동산 사업으로 이득이 안 나더라도 무조건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건데, 그러면 내가 이걸 예상을 못했다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럼 검찰은 이 논리를 깨면 되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때는 몰랐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땐 몰랐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 3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장동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공모 기준을 짤 때예요. 이 공모 기준을 보고 사업자들이 나는 대장동 개발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할 때입니다. 사업자 공모를 막 신청할 때, 그때 이미 대장동 판을 다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장동 개발. 그때 이야기입니다. 2015년 3월.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본인이 어떻게 짰느냐, 민간 사업자들이 1,800억 원 정도를 이득을 보는 걸로 판을 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검찰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는데요. 왜 거짓말이냐? 이미 5개월 전인 2014년 10월에 대장동 일당이 최소 4천억 원 이상 벌 거라는 걸 이재명 시장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014년 6월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됩니다. 그 이후에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1공단 공헌하면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게 대장동 일당이 돈을 쓸어가게 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자,
본인이 공약으로 내건 1공단 공원화 비용만 대장동 일당이 대주면 나머지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은 다 뭐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해봤더니 이 1공단 공원화 비용 빼고도 무려 4천억 원이나 벌 수 있다고 자기가 주판을 해보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택지 분양 수익만이에요. 여기에 공동주택, 요건 이제 땅 분양만이고 거기에 공동주택 분양 수익까지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자,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걸 보고를 하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야, 이거 너무 많이 번다. 너무 특혜다. 이런 의혹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1공단 공원화 비용 니네가 대고 또 하나 임대주택 여러 필지 중에 임대주택 한 필지는 성남시가 가지는 걸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2014년 10월에 이미 이만큼 벌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논리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1,800억으로 짰다는 것. 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시 계산법입니다. 숫자가 여러 개 나와서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대장동 사업이 평당 1,400만 원의 분양가가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자, 1,400만 원. 평당 1,400만 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당 1,400만 원으로 분양을 할 경우에는 3,600억 원의 이익이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1%를 갖고 있죠. 절반을 갖고 있죠. 여기에 절반 1,822억 원을 벌 수 있을 거고 나머지를 민간 사업자가 벌 수 있을 걸로 지금 계산을 짰다는 겁니다. 자, 이 1,800억이 뭐냐? 아까 1공단 공원화 외에 임대주택 하나 더 받기로 했죠? 그 비용이 1,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받으면 절반 지분만큼은 벌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결정 아니냐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의 계산법이에요. 검찰은요,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3,600억 원을 벌 거다. 이 계산 자체가 틀렸고 이 계산 자체가 틀렸다는 걸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논리,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때 몰랐다. 검찰은 그때 알았다. 왜? 자,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개발사업 1팀, 이게 어떤 팀이냐면 대장동 사업 이 계획을 짜는 실무팀이에요. 이 팀에서 3차례나 성남시가 더 많은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묵살됐다는 겁니다. 검찰의 논리입니다. 자, 어떻게 주장을 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개발사업 1팀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 이익금의 70%. 2015년 자, 3월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공모 지침서를 만듭니다. 이 지침서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시험 채점 기준이에요. 자, 그 채점 기준을 마련을 하면 자, 이제 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공모를. 그러면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이제 채점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채점 짤 때 유동규 본부장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을 주려고 이제 이미 계획을 했었다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잖아요. 자, 이제 채점표를 짜는데 물론 이 개발사업 1팀은 유동규 김만배가 그렇게 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죠. 자, 아까 유동규 김만배가 어떻게 결정을 했죠? 자,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대고 대장동 일당이 근데 너무 많이 버니까 자, 임대주택 1필지 하나 더 성남시에 주는 걸로 아까 짰죠? 그까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채점 기준을 어떻게 짜느냐? 자, 이제 1공단 공원화 빼고 임대주택 요거 하나만 주면 만점을 받는 걸로 이제 기준을 짭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그 너무 성남시가 손해다. 그보다 더 받아야 한다면서 다른 채점 기준을 들고 옵니다. 어떤 거냐? 대장동 개발 사업 전체 난 것 중에 70%를 성남시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사업자에게 만점을 주고 자,
35% 미만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데는 0점을 주자. 새로운 채점 기준을 들고 나온 거예요. 유동규 김만배는 요 임대주택 1필지 1,800억 원만 벌면 나머지는 다 대장동 일당이 갖는 걸로 짜놨는데 이 개발사업팀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업이 난 이익대로 나눠 갖자. 지분대로 나눠 갖자. 그중에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오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70%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검찰은요. 이 70% 실무진이 건의한 걸 기준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배임액 4,899억 원 혐의를 적용한 게 바로 이 70%가 여기서 나온 기준이거든요. 당연히 이 기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유동규 본부장은 당시에 이 1팀 파트장을 매우 질책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채점 기준이 이렇게 짜여져 버리면 다른 사업자가 요 기준에 맞춰서 내버리면 대장동 일당이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실무진의 제동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2015년 3월에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이 된 뒤에요. 되고 나서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얼마나 돈을 벌 것이냐. 자, 아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개선법. 평당 대장동 사업 평당 예상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아까 판을 짰었죠. 그렇게 해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절반 논리대로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평당 분양가가 10%만 오르더라도 자, 개발사업 1팀이 10%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올려놔도 민간 사업자가 66% 전체 사업의 66%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얼마나 이익이 계속 나든 안 나든 지금 성남시는 딱 1,822억만 먹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 이후에 분양가가 뛰면 뛸수록 사업자가 너무 많이 먹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평당 분양가가 유동적이니까 지금 수익을 확정 짓지 말고 추후에 사업이 끝난 뒤에 자, 어떻게 수익을 나눌지를 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1,400만 원까지는 이대로 하고 1,400만 원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경우 그 이익에 한해서는 자, 지분대로 나눠 갖자라는 별도 조항을 넣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만배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1번, 2번, 3번 다 안 된다. 기존 안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김만배는 이미 2015년 3월에 알고 있었어요. 당시 본인이 계산해 봤더니 평당 1,6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자,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판을 짰죠. 실무진은 평당 1,540만 원으로 10%만 띄워도 이렇게 민간이 많이 가져갈까라고 봤는데 김만배는 그때 이미 평당 1,600만 원 넘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 분양가를 제대로 검사 한번 해보지 않고 감정 한번 해보지 않고 판을 짰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줬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땐 몰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가장 큰 근거는 부동산 경기가 당시에 나빴다는 거죠.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5년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판을 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을 때라 미분양이 속출할 때다. 자,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땐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그때 성남시의회에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서 대장동 분양은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전혀 다르죠. 검찰은요, 이때 2015년 당시에 이미 부동산 침체기를 벗어나서 상승기로 들어서는 그 대목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2014년 12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죠. 그리고 2015년 1월에 국토교통부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을 발표합니다. 자, 이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요, 대장동의 배후 지역이에요. 여기가 테크노밸리로 개발이 되면 대장동 땅은 또 아파트는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호재여죠.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 서판교 터널도 뚫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대장동 부동산 돈을 많이 벌 이런 요인들이 충분히 많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때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은 알고 있었다. 대장동이 돈을 벌 줄 본인이 쓴 글의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2015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대장동은 황금알 낳는 사업이라고 올리고요. 10월에는 대장동 개발이 5천억 원대는 될 거다. 자, 2018년에는 9천억 원대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이재명 성남시장 계산법에 따르면 3,600억 이익이 날 거라고 계산을 했었죠.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날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걸 본인 글에 올렸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검찰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4,899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근거는 대장동 이익으로 전체 70%를 성남시가 벌 수 있었는데 1,800억밖에 환수를 못했다. 그 차액만큼 손해를 끼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재판부가 이 액수를 다 인정을 해 줄까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가진 지분이 51%예요. 그런데 왜 7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너무 많이 책정한 거 아니냐? 검찰은 많이 책정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자, 시와 민간이 같이 개발할 때, 자, 이 시는 단지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허가권. 이게 어마어마한 권한이다. 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증서 주고 인허가를 해주면 민간 사업자는 리스크 질 게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분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가져갈 수 있다.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봤더니 다른 지자체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남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하남시가 51% 지분을 갖고 있는데 61%를 가져갔고, 하남 풍산지식산업센터 사업은 20%밖에 출자를 안 했는데 하남시가 60% 이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장동만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죠, 정확히 말하면 51%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3% 이익밖에 가져가지 못했느냐? 이건 명백한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2015년 그때는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와 이미 그전 2014년부터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알고 있었다는 검찰. 과연 재판부는 어느 쪽 논리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요, 성남FC 사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뇌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일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